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의 공법행위가 이루어지면 혹시 행정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행정청은 어떻게 될까요? 처리해줄 의무가 있겠죠. 행정청은 사인이 그 사인의 공법행위에 맞게 이렇게 신청해 오면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여러분들? 법대로 신청한 대로. 당연 법대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은 신청을 했는데 사인이 공법행위였어. 행정청이 거부합니다. 그 경우 국민은 재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할 수 없다. 대답했나요? 재신청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부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재신청할 수 있어요? 거부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청했다. 거부했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재신청한다. 있어요? 없어요? 했죠? 가능합니다. 거부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산재 요양급여. 산재를 당했다. 요양급여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재신청할 수 있다? 우리 불가쟁력할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에는 일사부재리가 없어요. 일사부재리가 없어요. 하나의 사건 한 번 심리하면 다시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죠. 근데 행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도 신청해 오면 몇 번이라도 그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가 없기 때문에 재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인이 공법행위를 해오면 이것이 요건으로 작용되어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인이 공법행위해 오면 이것이 요건으로 작용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사공이 무효야. 누가 신청을 했는데, 자, 신청하면은 이에 따라 요건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해준단 말이야.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 신청이 무효야. 무효인 신청인지도 모르고 행정청이 허가를 내줬네. 이 허가 어떻게 될까? 무효입니다. 무효 아들은 무효입니다. 무효 아들 무효입니다. 무효가 뭐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됩니까? 그럼 사인은 공법행위가 취소야.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이 어떨까? 행정행위도 취소야. 무효 아들 무효, 취소 아들 취소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취소 아들 취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야? 행정행위지? 그러니까 아들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묻기를, 선생님, 공정력 없다면서요? 이렇게 묻는데, 이건 공정력이 없어. 이건 공정력이 없지만, 이건 행정행위잖아. 이건 공정력이 있는 거야, 이건. 따라서, 이건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고,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일단 유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요. 자,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서류 하나를 빼먹고 신청했어. 취소 사유가 있어. 행정청 그런지도 모르고 허가 내줬어. 이 허가는 일단 유효야. 그러니까 나 서류 빼먹은 건 이제 괜찮아졌어? 적법됐어? 아니, 여전히 서류 하나 빼먹은 위법이 남아있어. 그래서 나중에 발각되면 이렇게 취소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죠? 자, 그런데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 동기가 아니라 행정의 요건 작용으로 둔 게 아니라 단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행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들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말부터 확인해야 돼요. 요건으로 작용했는지 단순 동기로 작용했는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만약 요건으로 작용했다면 무효면 무효고 취소면 유효입니다. 그러나 단순 동기로 작용하면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단순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보실까? 우리나라 사례가 있어. 여기가 지리산이야. 지리산 일주들의 눈이 엄청 왔어.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장이 지리산 일주도로에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통행하지 마 이랬습니다. 자, 통행하지 마 이랬는데 봄이 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야, 통행금지령 오늘 해제해줘야겠다라고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장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통행금지 해제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신청을 해오는 거야. 통행금지 좀 해제해달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해줄 생각이었는데 신청이 왔어. 해줬지. 통행금지를 해제해줬어. 자, 여러분들 이 경우는 402 행정행위의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동기로 작용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여기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신청이 하자가 있어도 그거 없었더라도 오늘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동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인가요? 자, 여러분들 사인이 공법행위 해오면 행정청은 처리해줄 의무가 있지요. 거부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죠. 행정에는 일사부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402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작용하면은 402의 무효인 경우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고요. 402 취소일 경우 행정처분은 일단 유효가 되지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402 행정처분에 단순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 하자가 있더라도 여기 영향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신고, 적용 법리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문제 좀 볼게요. 페이지 어느 몇 쪽에 있느냐면 페이지 자, 페이지 몇 쪽 있냐? 250쪽 문제 보십니다.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묻고 있습니다. 1.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 수리를 기준으로, 수리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 신고랑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 오케이. 2번. 대법원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게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이 경우는 수리 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이익 침해를 하여 소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리 거부도 다 처분이 되는 거죠. 3번 대법원은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수리는 영업 허가자를 바꾸는 법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리 행위는 처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 처분입니다. 4번 우리 행정절차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효신고입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수리를 요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죠. 정답은 따라서 4번 선택지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어디 있을까? 259쪽 보십니다. 259쪽 문제. 자, 사인 후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건 묻고 있죠. 1. 사인 후 공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후 공법행위 공정력이 인정됩니까? 안 되죠. 틀렸습니다. 2번 사인 후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 법규에 대해서는 개별법 규정 이외에 일반법 없습니다. 일반법 정치적 규정 없다 이랬죠. 3번 4공에는 원칙적으로 부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이죠. 4번 4공은 행정행위랑 공통적으로 공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케이죠. 5번 사인 후 공법행위가 행정의 동기에 불과합니다. 4공이 행정의 동기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4공의 흠은 하자는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정답은 1번 선택지가 되죠. 넘어갑니다. 4공 틀린 것 그렇습니다. 1.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통상 취소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신고가 특별한 말이 없이 나오면은 그냥 본래 의미적 신고란 말이야. 본래 의미적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다. 2번, 사인의 공법 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 일반법 없습니다. 3번,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하면 동기입니다. 사공에 하자는 행정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말이고요. 4번, 사인의 공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면 하자가 치유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치유되지 않죠? 그래서 사공이 위법한 경우 근거해서 처분이 내려지면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단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두 문제가 나오냐? 저기 앞에 우리가 신뢰보호 비례원칙 한 거 있잖아요.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돌아가면 한 문제가 수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였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바탕 지식들을 쭉 깔아놓은 겁니다. 바탕 지식들. 지금부터 이제 1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1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18문제가 나온 본격적으로 행정법이 시작되는 행정입법편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답이 크거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부터 지우고 갈게요. 자, 우리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행정법은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행정의 조직, 작용, 그 다음에 쭉 뛰어서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강론이에요. 강론. 이거 생각나셔? 국가, 공무원, 국민중. 여기가 조직법, 여기가 작용법이죠. 여기가 뭐라고요? 강론이야. 강론. 우리가 특별근로관계를 한번 다루긴 했지만 그건 이제 작용법으로 보고 있고요. 작용법, 조직법, 강론. 작용법이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권력관리국고. 근데 작용법은 다시 일반 행정작용과 특별행정작용으로 나눠요. 특별행정작용은 강론입니다. 안 합니다. 강론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반 행정작용은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눕니다.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눕니다. 권력관계는 다시 법적 행위, 사실행위로 나눠요. 관리관계 다시 법적 행위, 사실행위로 나눠요. 즉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권력을 이용했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비권력이지만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비권력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국고관계는 쓸 필요가 없죠. 우리 행정 법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권력적 법적 행위는 다시 둘로 나눠. 행정입법, 즉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일반적, 추상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켰어. 일반적, 추상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있어. 개별적, 구체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켰어. 권력을 이용해서 개별, 구체적, 일반, 추상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켰어. 비권력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권력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 변화가 일어나. 공법상의 계약이 있습니다. 비권력이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공법상의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공공조합 설립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공공조합 설립. 그 다음에 비권력이고 사실행위, 권리나 의무의 변화가 없는 행정지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행정이 있습니다. 비공식적 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있는데,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는데, 의무이행 확보수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별적인 행정들이 법적 성질이 아주 다양한 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들이 있어. 각기 개별적인 법적 성질을 갖고 있어. 다만 이걸 싸잡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싸잡아 이야기할 때는. 다음에 여기저기에 집어넣기 좀 곤란한 구석에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뭐 어디에도 좀 집어넣기 좀 곤란한 구석의 녀석이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행정작용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권익 침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바로 뭘까? 행정구제가 되겠죠. 행정구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사전구제가 있고 사후구제가 있습니다. 사전구제는 권익 침해를 당하기 전에 구제를 해주는 거죠. 침해를 당하기 전에 구제를 해주는 것인데 현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기 전에 지켜야 할 절차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후구제는 권익 침해를 당한 다음에 구제를 받는 것인데, 권익 침해 뒤에 구제를 받는 것인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손해전보는 어떻게 구제받는다라고 했죠? 금전적 구제다라고 했죠? 금전적 구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는 금전적 구제가 아니라 시정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위원회, 이쪽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행정구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법을 이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을 우리가 할 거예요. 이만큼은. 자,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첫 번째, 행정입법 할 겁니다. 바로. 자, 빨간색 안 보이죠? 1번 행정입법, 2번 행정행위,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지도, 비공식, 행정계획,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 8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9번, 10번, 11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정법이 끝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라, 산을 봐라 이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법적 성질을 아시게 돼. 이를테면 자,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질 비권력적 법적 행위. 오케이? 행정행위 권력적 법적 행위로서 개별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화를 일으킴.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한테 산을 봐라. 그리고 이게 법적 성질이 그러함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케이지? 자, 우리 이제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지금부터 잡아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행정입법 편 들어가면 단위 커. 아주 커. 행정입법이. 그래서 행정입법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일단 개선을 잡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행정입법 편을 쭉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행정입법 1번
행정입법. 행정부가 법 만드는 거야. 그죠? 행정부가 법 만드는 거야. 이걸 종래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형식적 의미의 뭐야?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기관의 입법 업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행정기관의 입법 업무. 행정입법은 종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력분립에 어긋나이, 법치 안 맞아이, 입법부가 법 만들면 행정부는 그대로 집행만 해야 하잖아. 근데 행정부가 법도 만들고 그대로 집행도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권력이 행정 쪽에 집중되잖아요. 권력풀이 안 맞잖아. 법 취지에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종래 태도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허용하자는 겁니다. 왜 갑자기 행정입법을 허용해야 되는데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갑자기 늘어버렸다는 겁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갑자기 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 오늘날 여러분들 현대 행정 규모가 너무나 커져버렸어. 현대 행정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행정국가잖아요. 그죠? 너무 커졌습니다. 현대 행정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러면서 복잡성을 띠게 됐고, 기술성을 띠게 되었고,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입법 기술상의 문제. 야, 이게 다 못 만들겠어. 어떻게 행정부한테 맡기자. 맡길 수밖에 없어. 너무 커졌어, 행정부가. 그리고 비상시 신축 입법 필요성도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국회가 법 만들려니까 너무나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축성도 떨어지고요. 야, 행정부 너희들 빨리 만들어서 그거 빨리 해결해. 이럴 필요가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법이 적용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잖아. 그 지역마다 특수성들을 다 고려해요. 그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법 제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행정부가 법 만드는 거 허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허용하자는 겁니다. 대신 행정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잖아. 이런 측면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은 하지만 통제 잘하면 되지 뭘. 통제 잘하자. 그 다음에 한계 설정.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울타리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면 되지 뭘.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통제와 한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인가? 자, 오케이지.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법규명령. 두 번째 행정명령, 즉 알아먹기 쉽게 행정규칙. 세 번째 자치법, 조례와 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순서에 입각해서 살펴볼 건데 단원들이 크다 이런 말이지. 단원들이. 자, 우린 지금 방금 이제 행정법 전반적인 큰 틀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편부터 우리가 시작할 건데 행정입법은 이렇게 종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허용되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행정입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큰 단어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첫 출발부터 행정입법 법규명령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행정입법 시작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